삼두인 친구 요결. 이 책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삼두인 황연학 선생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 건봉사, 건봉사에서 골기하신 승병을 모병하신 사명당을 도와서 위생병, 처음에는 위생병으로 참여했다가 사명당이 삼두인 황연학 선생을 야전병원 사령관으로 임명하시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외란이 끝난 후에는 사명당을 수행해서 일본에 사신으로 2번 다녀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평화가 오자 여기 건봉사의 백화원이라고 하는 대민의료봉사기관에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삼침의학으로 민중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계셨었죠. 그때에 쓰신 임상일지, 그때에 기록해 놓으셨던 임상일지가 필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으니 그것이 바로 삼두인 침구 요결이 옳시다. 그런데요, 삼두인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조선시대 때의 그 과거 제도는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날처럼 찍기, 사지선다형, 연필 굴려서 찍기,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시제를 주죠. 시 제목을 주면 그 시제에 따라서 각자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에세이를 써서. 삼두인 침구 요결은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쏭달쏭한 표현들이 많아요. 암호화된 표현이 많습니다. 코드화된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풀지 않고는, 코드를 풀지 않고는 마치 시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코드를 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보고 환자에게 적용하면 낫는 확률 30%도 안 됩니다. 아니, 왜 삼두인은 그렇게 코드화된 표현으로 쓰셨대? 당시의 언어적 한계. 말씀드렸잖아요. 상한론이라는 책이 거금 2500여 년 전에 장준경 선생께서 집필하신 독감 바이러스 퇴치 유법이 수록된 내용인데요. 상한론이라는 책. 당시 몇 권이었냐면 저수를 하셨을 당시 16권입니다. 16권인데요. 그것은 죽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죽간. 대나무. 당시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대나무,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한 거 16권. 그런데요, 그 책, 16권의 책을 오늘날 A4 용지 양면 인쇄를 하면 12폰트로 양면 인쇄를 하면 약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20페이지. 그런데 그것을 해설한 책들은 상한론을 그야말로 실사구시로 해설하려면 적어도 국배판, 사륙배판으로 3권 내지 5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상한론의 그 의의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실사구시로 해설했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상한론도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고 삼두인 침구 요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삼두인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쓰셨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삼두인께서 삼두인 침구 요결을 쓰시게 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된 모티브,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새 동생과 장조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당신도 가족력으로 그 병을 앓고 있었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 발행된 책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거의 모든 의서들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향로봉자락 사엄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마침 속에 텅 빈 굴을 발견하시고 아니 미리 점치고 드셨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십수년 동안 의학에 정진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병이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임을 깨달으셔요. 그리고 스스로 치료하셔서 완치가 되시고 마침 득도의 경지에 이르자마자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그리고 건봉사에서 멀지 않은 곳 건봉사에서 사명당이 의승병들을 모병하고 훈련시키실 때 내가 배운 이 의학적인 지식이나마 승병들이 다치고 부상 입을 때 내가 한 몫을 하리 찾아가시죠. 저 위생병으로 써주십시오 하는데 사명당은 한눈에 알아보시고 즉시 모든 절차, 즉 스님이 되는 모든 절차 그냥 생략해버리고 바로 머리 깎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야전병원 사령관, 오늘날로 말하면 야전병원 사령관으로 임명하시죠. 사명당을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사명당을 또 수행해서 일본의 사신으로 2번이나 다녀오십니다. 2번이나. 그때에 수개월 이상 머물고 있었을 그때에 삼두인께서 역시 일본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다가 그분의 의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으니 오늘날 일본인들이 한때 이거 우리 고유의 의학이야 라고 주장했던 일본식 오행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사명당을 수행했던 삼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이제 2번 다시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그런 후 서울에는 한양에는 해민원이라고 하는 국립의료원이 있었고 여기 건봉사에는 민중들을 위한 대민의료봉사를 위한 백화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임상일지를 쓰셨고 임상일지 중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긴 필사본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행림서원에서 여기 삼두인 침구요결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삼두인 침구요결 상한론과 같이 코드화되어 있어요. 어려운 난해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풀지 않고는 이 책 내용 그대로 적용할 때 낫는 확률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삼경 코드를 풀어 만든 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집대성 삼경주석이옵시다. 집대성 삼경주석. 이 집대성 삼경주석은 말씀드린 대로 삼두인 침구요결의 중풍문서부터 치병문, 그러니까 여기 요결에 보면 똥구멍에 생기는 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풍문서부터 치병문까지 원문을 그대로 싣고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싣고 그것을 동서의학적으로 해설한 책이 바로 집대성 삼경주석입니다. 이 책으로 진행하는 강좌는 2가지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하나는 삼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여화히 어떻게 의과학적인 언어로 의과학적인 지식으로 삼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코쟁이 서의사라 할지라도 쉽게 삼침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티칭 매뉴얼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함께 습득하는 시간. 두 번째 의의는 WHO의 암 보완 대체 의학으로요, 아유르베다와 TCM밖에 안 들어있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의학 중에.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은 여기 WHO나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암 보완 대체 의학으로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있다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only 여기 삼침의학만 WHO의 스탠다드 매뉴얼 북으로, 그래서 전 세계 힐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학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목표는 WHO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 영국 국립보건원 등등에 등재되어서 아유르베다 그리고 TCM과 함께 당당히 전 세계 힐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사구시 의학으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자료들이 모아지고 임상이 모아지고, 그러면 영한대역으로 언젠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스탠다드 매뉴얼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보자. 영한대역으로. 그래서 월요일에 제공하는 삼침자요법, 화요일에 제공하는 삼침의학, 그리고 수요일에 제공하는 집대성 삼경주석, 네, 그야말로 심층 분석, 연구하고 또 교류하고 임상을 모으는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민족의학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진도 나가야죠. 오늘은 요결 제39장 치통문입니다.